자, 그 다음 장 갑니다. 주공 그러면은요, 두루 주자에 공변될 공이 와서 주공은 주나라의 무왕의 동생이고 문왕의 아들이었던 주공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공단이어서 단은 보시면은 날일자에 한일이 오면은요, 아침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단이에요. 희단. 주나라는 성이 희시였어요. 계지비자를 쓰죠. 자, 계지비자를 쓰는 이 희시였어요. 그래서 희단 이러죠. 자, 그러는 이 단자였는데 주나라의 왕자였다 그래서 두루주자를 써서 주단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공자를 붙여서 주공 이러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 주례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예를 지키는 데는 주나라의 예다. 뭐 결혼식 할 때 앞에 줄에 서는 사람 말고 이거 주례라고 그래서 예도 예자를 써서 주례라고 할 때 이 주례를 이 주공이 주나라의 예를 주공이 만들었다 이러는 것이 거의 정통으로 내려오기는 하는데 어떤 한편에서는요. 이것은 주례는 주공이 만든 것이 아니라 후세에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전혀 반박하지 못할 만큼의 증거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는 알기는 주례는 주공단이 만든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 약간 의문이 들어가는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침 단자 이름은 주공의 이름은 아침 단자 쓰죠. 얘가 단자면은 얘가 들어가면은 일단 단이 되어 갖고요. 우리 이거 있죠. 으뜸 원자를 쓰면은 이거는 으뜸은 엄지척이죠. 이거. 그래서 우리 원단 그러면은 1월 1일을 원단 아침인데 으뜸 가는 아침은 1월 1일이잖아요. 여러 12번의 1일이 있잖아요. 그죠? 1년에는 12번의 1일이 있는데 1월 1일이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설날을 1월 1일 설날을 음력설 요새는 뭐 양력설을 이렇게 해도 되고 요즘은 이런 말을 쓰지도 않으니까 아이들한테 원단이 뭐야 하면 아이들이 뭐지 원단 하면 자칫하면은 원단천 이거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체도 이 천 원단 이거 자체도 아이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는 아침 단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사람 인변이 오면은 얘가 단자였었는데 다만 단지 그것뿐이야 다만 지자 와서 단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요새는 그 말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써서 우리는 입에 익고 귀에 익었던 이 말들이 요즘 아이들한테 하면 뭔 소리야 못 알아듣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지 그것뿐이다 이렇게 단지 또 단지는 뭐를 단지라고 됐어요? 항아리. 손가락 단지. 짧을 단자, 끈을 단자 쓰죠. 그러니까 동음이어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자, 이 주공이에요. 이 주공은 공자가 가장 흠모하였던 사람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주공입니다. 이름은 단이라고 하는 이 주공인데, 이 주공은요, 공자가 얼마나 흠모했는지, 내가 이제 너무나 그리워하고 이러니까 꿈에를 공자는 자주 주공을 보았었나 봐요. 근데 공자가 늙어가지고 말년에 가면서, 내가 이제 다 되었나 보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주공이 꿈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을 너무나 흠모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이것저것을 막 알려주나 봐요. 이렇게 방향 지시 같은 걸 해주나 봐요. 저 아침부터 꿈 얘기하면은 또 꿈 그러는데
남편이 이때까지 한 번도 꿈에 안 나타나더니 이게 이불 덮어주는 거는 안 좋은 꿈이라고 그러죠. 모르셔요 그런 거? 나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야 진짜. 이런 걸 너무 아니 이제 저녁에 잤는데 조금 저는 이불을 2개 덮고 잡니다. 여름에도 얇은 이불 덮고는 잠을 못 자요.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불을 꼭 이제 그 담요 안에 덮고 그 위에 소음이불을 꼭 덮어야 돼요. 그래서 좀 무거운 거를 눌러줘야지 잠을 자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래요. 그래서 얇은 이불 그거 가볍고 따뜻한 거 이건 못 덮고 이거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무거운 걸로 이렇게 좀 묵직하게 이거 눌러줘야지 잠을 자요. 그러는데 다리가 하도 아파서 좀 몸부림을 치면서 이불이 더 제껴졌나 봐요. 근데 꿈속에서 아이 좀 추워. 내가 추워. 이렇게 꿈속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불을 이렇게 찼으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이불을 이렇게 탁 덮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실제로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그래서 따뜻하네 하고 내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소리에 내가 놀래갖고 깼는데 꿈이잖아요. 그러는데 그 순간 그런데 이제 내가 이불을 차당겨가지고 이렇게 내가 추운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를 꼭 이불 담요 극세사 담요 속에 덮고 그 위에 우리 아버지가 그 사과나무 밭에다가 우리 딸 시집 갈 때 준다고 몇 년을 목화를 한 기퉁이에다가 키워가지고 몇 년을 키워갖고 모았는 거 나 시집 갈 때 이불을 해줬거든요. 목화 이불을. 요새 누가 목화 선물을 해요? 근데 난 그걸 못 버리는 거야. 그거 이제 한 10년 되면은 다시 이불집에 가면 타서 해줘요. 그거 3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화 이불을 덮고 이러는데 이게 내려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추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와서 덮어주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꿈속에서 그러면은 감기 온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오싹했다는 거는 추웠으니까 감기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엄청 힘드는 거야. 그래서 감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요새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돌아다니니까 어제 장평 갔다가 오는데 막 전철 안에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오리역에 내려서 집에를 오는데 여기를 어떻게 걸어가? 잘 걷는데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이제 꿈을 잘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남편 가는 날도 오늘 아무래도 남편이 오늘 갈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꿈을 보고 이제 남편이 오늘 이제 떠날 거를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내가 나 혼자 속으로만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하고 못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거를 애자 언니하고 영자 언니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나 오늘 아무래도 남편이 위험한 것 같아.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에도 그랬어요. 꿈이 너무 맞아 들어갔어. 자, 그런데 이 공자 꿈 이야기 하다가 내 꿈 이야기를 하고. 자, 이 공자가 꿈속에서 그렇게 주공이 자주 나왔다. 이제 나도 다 됐나 보다. 꿈에 주공이 나타나지를 않아 하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에 자주 꿈에 나타나서 방향 지시라든지 어떤 계시 같은 것을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 꿈을 보면서 하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내가 앞에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그런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공이에요. 공자가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주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탄식하던 그 양반이 이 주공입니다. 그럼 공자가 어찌하여서 이 사람을 이렇게 흠모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역 있잖아요. 주역은 64개이거든요. 그런데 64개에 그 64개에 보면은 여기에서 건곤감리 태극기에 건곤감리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개가 64개나 있는데 여기에서 뜻이 다 있어요. 내가 그 64개 중에서 개를 하나 뽑았는데 그 뭐 아무거나 뽑을 수 있지 이것이 아니라 나 왜 이렇게 자꾸 헛소리를 하냐 하면은 이 주공 얘기를 하려면은 이 주공이 이걸 이렇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주공이 이 64개를 나중에 공자가 주역을 우리 사서 삼경의 주역이 역경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주역을 공자가 말년에 위편삼절을 하였던 겁니다. 이거를 위편삼절을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지도록 우리 지금처럼 책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죠. 이렇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연습장 있었죠. 구멍 뚫어서 이렇게 까만 끈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우리 연습장.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연습장이 귀했잖아요. 종이 노트가 부잣집에서는 안 그랬을지 몰라도 저는 종이가 귀했어요. 노트가. 그러면 노트 한 번 썼는 노트 요거 한 번 썼다고 그냥 버렸나요? 저는 거기가 깜지라는 소리 우리 모르세요? 알지 않나? 모르는데 왜 나는 아는데 모르는 거야? 몰라 언니? 알지? 그러니까 이거에 그래도 나는 영어는 한 개도 몰라. 특히 영어는 그 위에 계속 덧붙여 써가지고 완전히 깜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지만 그 시대에는 끈으로 우리 어릴 때는 끈으로 까만 끈으로 해가지고 이게 안순이 언니가 그 책을 하나 옆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공책 하나 만들어 준 거 잘 쓰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그렇게 돼가 옛날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끈이거나 천끈이면 이게 금방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위편 3절에 나오는 이 끈은 가죽이에요. 가죽끈이면 이 가죽이 얼마나 질겨요. 그럼 여기를 뚫어 가지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었는 이 책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읽었으면 끈이 뚝 떨어졌어. 그래서 가죽끈을 새로 갈아서 또 묶었어. 이걸 3번이나 해서 위편 3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위편 3절이 주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복희항제라고 하는 복희항제의 신하 창일이라는 사람이 한자 글자를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한자를 만든 사람은 복희항제의 신하인 창일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복희항제라는 사람은 반인반수라고 전설상의 인물이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라고 그래서 반인반수 짐승 숫자를 써서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8궤를 만들었어요. 8개만 있었는데 이 8개를 주공이 도로주자 이 주공이 60 여기 곱하기 8을 한 겁니다. 8개 이거 해서 64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위편 3절을 하면서 이것을 막 주역을 엄청 얼마나 봤으면은 끈이 3번이나 끊어졌겠어요. 그죠? 그렇게 막 보다가 보니까 혹시나 여기에서 잘못된 거가 나보다는 5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주공은. 그럼 그 시대에서 또 미비한 거가 오타나 잘못된 거가 있을까 하고 위편 3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1도 틀리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엮으면서 토를 이제 한자를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우리 한자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 세대들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렵다 싶으니까 제가 토를 달아야 되겠다 하면서 토 달면서도 들리고 한글 쓰면서 오타 막 내고요. 한자도 예를 들어서 가짜 쓰면은 이 한글로 써놓고 이거 한자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컴퓨터에서 한자로 전환하면 이 가짜가 한 40개쯤 나옵니다. 그럼 요 중에서 많은 가짜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가짜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피곤하고 핑계를 대자면 막 낮에는 또 일하고 밤에 책을 읽다가 보면은 이 가짜 옆에 있는 얘를 찌른다는 것이 얘를 클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잘못된 거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얼마나 주공이 잘 했는지 공자가 위편 삼절을 하면서 그렇게 살펴보아도 글자 하나 뭐 오타 나거나 내가 손톱만한 것도 손을 볼 것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주공이 잘 해 나왔으면. 위편 삼절 하다 보면은 한 개라도 뭐 요거는 이거 아닐까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더랍니다. 자, 그래서 공자는 내가 여기에서는 1도 손을 댈 것이 없으니까 나는 후학들에게 이거는 근데 너무 난해해서 어려우니까 후학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요거를 해설을 해놓자 해서 공자가 해설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후세들이 주역을 하면서 그 해석본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것만 가지고는요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자는 이랬던 사람이고 주역을 만든 64개로 8개였던 것을 64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얼마나 겸손하였나 하면은요. 자, 이제 이때는 은나라 천하였었잖아요. 은나라 천하여서 은나라 주왕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주왕이 너무나 포악하고 달기라는 여자와 함께 주지육림, 포락지형 이러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너무나 하니까 세상의 인심이 3분의 2가 문왕, 주공의 아버지인 문왕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자, 문왕에게로 돌아오니까 문왕에게 당신이 왕이 되어라, 천자가 되어라 이러는데도 이 문왕은 그거는 예가 아니다 하고 하지 않았죠. 그러는데 그 아들인 이 무왕이 아버지가 죽고 3년상도 치르지 않은 상중에 7, 8개월밖에 안 되는 이 상중에 이 무왕이 은나라를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목야의 전투라고 그래서 목야라는 우리 신라하고 백제가 싸움할 때 계백하고 신라의 하랑들하고 어디죠? 거기 항산벌 가보셨나요? 그래서 진짜 항산벌도 가보면서 우리가 그냥 여기가 경치가 좋고 이러는 것은 저는 의미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건 하나도 막 좋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저는 금요일 날은 저기를 가려고 합니다. 가실 분 모시고 가겠습니다. 혼자 가도 좋고 실학박물관 있죠. 정약용하고 박지원하고 박재가 저기에 남양주에 있는 거기를 몇 번을 갔는데 요새 제가 열하일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거기를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어서 근데 내가 뭔가에 뜻이 있어서 가서 봤을 때하고 우리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 이러잖아요. 내가 요것을 알고 볼 때하고 모르고 볼 때하고 또 다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무왕이 목야라는 곳에 우리 항산벌에서 신라와 백제가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은나라와 주나라가 목야라는 벌판이에요. 들야자이죠. 자, 목야라는 들판에서 마지막 싸움을 하여서 은나라의 이 주왕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끝나게 되고, 그리고 주나라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왕은
이렇게 하여서 아버지 상중이었었지만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 농공행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내가 권력을 잡았으면은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한 자리씩 주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여서 주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땅을 막 주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나라가 있고 뭐 오, 월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는 노나라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주나라는 이 서쪽 끝에 있었어요. 지금의 서안이라는 그 근처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주나라는 여기에 있고 여기는 노나라 있고 근데 땅은 크지 않았었지만 가운데 있는 아주 그냥 문전옥답 같은 그런 기름진 땅을 노나라 이 무왕이 자기 동생인 주공에게 너도 나를 도와서 아주 큰 일을 하였으니까 1등 공신쯤 되니까 강태공과 함께 1등 공신이죠. 그러니까 제나라는 강태공에게 주고 이 노나라는 주공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주공은 원래는 여기에 자기가 일대 왕으로 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는데 나는 여기 원래의 이 주나라에서 형을 도와서 천하를 다스려야지 되는 겁니다. 형 혼자 이 다스릴 수가 없고 내가 옆에서 형을 보필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보내겠어요? 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요. 자, 나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내 위에는 형인 이 왕이면서 형인 이 무왕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야. 내 권세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는 모두 1인 지하 만인의 위에 있다. 그래서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인데도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내가 토포악발이라고 그럽니다. 토, 포, 악, 발.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손님이 와. 그러면은 자, 손님이 이렇게 오면은 손님이 누가 왔습니다 해갖고 들어오는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입에 먹는 거는 씹어서 삼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손님이 왔다 그러는데 자, 내가 입에 쩍쩍쩍 먹고 있는 거 이걸 보이는 건 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있던 거 뱉어버리는 겁니다. 입에 있던 것을 뱉고 이거 씹어서 삼킬 동안 급하게 삼키다가 체하는 것도 안 되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손님이 오는데 주걱주걱 먹고 있는 거 이것도 안 되니까 자, 토하고 한다는 거죠. 자, 먹일 포자입니다. 토할 토자이죠. 먹일 포자이죠. 자, 질 악자가 돼요. 잡을 악자입니다. 그리고 터럭발. 자, 그래서 악발이에요. 이거 머리를, 옛날에는 머리가 다 길었잖아요. 근데 내가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 그럼 잠깐 기다려. 내가 머리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를 어떻게 손님을 기다리느냐. 근데 주나라가 천하를 얻고 나니까 아주 좋은 인재들을 많이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손님이 왔는데 내 지금 목욕하는 중이니까 나 만인지상 1인 지하의 사람이야. 너 기다려. 나 머리 감고 나갈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절대로 안 하는 거죠. 머리를 감고 있는 중이었으면은 젖은 머리 그냥 이게 쥐일악이잖아요. 손에 잡는다 그래서 쥐일악이에요. 잡을악 이래도 되죠. 잡을악이죠. 얘는 터럭발입니다. 이거 박이 아니라 발이에요. 터럭발, 모발 이럴 때 터럭발이에요. 자, 얘는 먹일 해도 되고 먹을포. 얘는 토할 토자예요. 자, 그래서 먹고 있던 것은 토하고 뱉어내고 이 소리죠. 그러고는 이 머리끈을 감다가 젖은 머리를 그대로 손으로 잡고 이런 채로 그냥 뛰어나와서 자, 나는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손님이 오면은 입에 먹던 것은 뱉어놓고, 자, 그리고, 자, 이제 머리를 감는 중에 손님이 오면은 그 감던 거 헹구고 뭐 이게 아니라 머리를 움켜쥐고 빗어서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이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쫓아 나올 정도라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해야 된다. 네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해서 너가 지금 내가 왕으로 자리를 가서 노나라로 가게 되어서 내가 이 자리를 내가 못 가니까 너가 내 아들이어서 노나라 왕으로 임명하는데 네가 왕임네 하고 아 너는 당연히 기다릴 수 있지. 왕인 내가 지금 밥 먹는 중이니까 내가 지금 목욕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겸손을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아들에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요, 며칠간 아예 말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가 왜 말을 하지 않으실까? 이러면은 스스로 네가 말로 일러줘서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깨달을 줄도 알아야지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네가 왕이 되어서 앞으로 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토포악발이라는 말이 얼마나 상대편에 대한 예이며 내가 일인지야 만인지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천하를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한 것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쥐꼬리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청지기가 권력이 더 있다고 그러죠. 정승보다가 청지기, 문지기가 뭐 권력이 더 있다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여자 이름은 생각이 또 안 나는데 그 어떤 여자가 누구의 이야기였지? 어떤 여자가 그러죠. 자, 자기 남편은 벼슬은 낮고 이런데 잘생겼어. 아마 우리 송 교수님 정도 되나 봐. 아마 신체도 건장하고 잘생기고 막 이랬어. 이러는데 주인 모시고 있는 그 주인은요. 외소하고 볼품은 없지만 참 인품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권력은 이렇게 높이 있음에도 이 사람은 아주 겸손한 거야. 아주 겸손한 거예요. 내가 권력이 이런 자리에 있음에도. 그러는데도 그 사람의 그야말로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내 남편은 이 거드름이 막 아예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 꼴을 보고 나 당신하고 이혼하자.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처럼 잘생긴 남자가 어디가 있는데 나하고 못 산다는 말이냐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 남자는 저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저렇게 겸손한데 당신 그 알량한 그것도 벼슬을 입어서 일합시고 거드름 피우는 꼴을 보니 내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 수 없다.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 주공의 겸손함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만 보아도 이분의 겸손함을 알 수가 있죠. 공자가 이 사람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굉장히 중시했죠. 중국이. 우리보다도 공자 같은 사람이 나왔잖아.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예를 중시 사서삼경을 외우면서 중시했던 사람들이 그럼 지금 우리는 중국인들 그러면은 야만인 취급 안 하시나요? 저만 그러나? 저는 솔직히 중국인들 그러면은 좀 야만인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막 진짜 질서고 예의고 뭐 없는 막 이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조상에서부터 예를 그렇게 중시했던 중국이 지금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은 중국이 원래 저렇지는 않았었잖아요. 이렇게 예를 3000년 전부터 예를 중시했고, 그리고 그 2500년 전에 공자 탄생하고, 맹자 탄생하고, 한 나라에서는 이 유교를 숭상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나라, 송나라 이어지면서 당송 8대 가들도 나올 정도로 문무가 문이 그렇게 발전했는 나라였는데, 지금 왜 저렇게 되었냐 하면은, 자, 우리 그 문화대혁명 있잖아요. 문화대혁명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게 1958년에서 62년, 요때 54년 이때부터 59년 요러면서 요때 1차, 2차, 3차 경제 개발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도 1950년 무렵부터 요런 것들이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경제 개발하는 요런 것들이 있으면서, 자, 1966년에 있었던 문화 대혁명이라든지 모택동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막 죽음으로 막 몰아넣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공자가 그러셨죠. 위에 있는 사람이, 자, 우리 백성들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쓰러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질서를 잘 지키고 인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누가 보건 말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어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드는지. 나 집까지 갈 일이 가마득한데, 자, 퇴근 시간이라 전철 안도 막 복잡하잖아요. 다행히 임산부석이 비어는 있어요. 나와의 싸움이었어요. 임산부 복잡한 자리에 그래도 사람들이 요거를 다 비워뒀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에 앉아야 되나 그냥 이렇게 서서 가야 되나, 이게요 그냥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바닥에라도 앉고 싶고, 되게 힘들 때는 젊은 애가 있으면 너 좀 일어나라 이러고 싶은데 요 자리가 하나 비어 있잖아요.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막 여기에 앉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나는데, 막 그래도 내가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불편하시더라도 임산부들을 위하여서 비워두세요. 이렇게 그거를 보면서, 그래,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하고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다리가 지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요 끈에 이제 손잡이에 매달려 갖고 있는데, 좀 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한 60쯤 돼 보여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내 나이 들어가는 것은 내 얼굴 내가 맨날 거울에서 가끔 보지만 안 보니까 나는 남한테 얼마나 내가 70 넘어 보이는 것이 나는 안 느껴지는 거야. 난 마음은 아직 이파리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내가 늙어가는 것을 모르는데 60대, 내가 보니까 그 여자는 60, 이제 하여튼 나보다는 훨씬 젊겠다 이러는 여자가 탔어요. 그러더니 저쪽에서부터 그 복잡한 데를 여기에 빈자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막 쑤시고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오더니 그 바로 앞에 내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앉으세요 이러는 거야. 나보고. 아, 내가 네 보기에는 내가 더 늙어 보였구나. 그거 하나도 안 반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만 내가 지금까지 버팅기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네가 앉으라고 한다고 내가 앉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흔들었어요. 그런데 지가 거기 앉을 수 있겠어요? 지가 보기에도 더 늙어 보이는 내가 서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 가방도 만만찮잖아요. 막 이 가방을 메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다 가방을 딱 넣고 지금 앉지는 못하고 그러더라고.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질서이고 예라는 거야.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그 자리 비워두라 그러면 이게 법이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중시하고 이렇게 예를 지켰던 이 중국이 지금 무법천지는 아니라 한 사람의 통치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무법천지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모택동이가 이렇게 문화대혁명으로 홍위군들을 시켜가지고 옛 것을 전부 다 파괴하게 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공자 사당이고 뭐고 이거 막 엄청 많이 훼손되었잖아요. 옛날 것들을 그러면서 옛 것은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지금 돈 가지고 이렇게 뭐 사는 것이 뭐 으뜸이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은 중국은 그러면서도요. 중국이 그나마 이게 일제에서 일거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조금 발전해 나오던 것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경제 모든 것들이 20년 정도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후퇴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굶주림에 3년 기근까지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으면서 이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는 사람들이요. 독일의 나치가 유태인 죽였는 수의 몇 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죽었는 인구들이.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거 무슨 배 사고예요? 학생들 여행 가다 세월호. 자, 이 세월호 가지고 아직도 지금 막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무렵에 중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500명이 탔는 배가 했어요. 얘네들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누가 말 못해. 그러니까 그 모택동이가 하던 그 시대에 사람 죽었는 숫자가 어마어마하대요. 나치가 죽이는 유태인들의 5배쯤 된다고 하니까 숫자로 몇 천만 명 막 이럽니다. 이렇게 죽었는데도 그렇게 죽었는 거 역사를 봐서 책으로 요거를 받는 사람이나 알지 그렇게 많이 죽었는 거 모르잖아요. 자, 이러면서 문화대혁명 일어나고 자, 이러면서 중국은 그냥 후퇴하고 지금까지도 또 막 경제적으로는 거의 막 우리를 능가하려고 하죠. 기술 같은 것도 막 훔쳐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모든 기술들이고 간에 우리는 굉장히 중국제 그러면 업신여기고 막 얕잡아보고 이랬는데 기술 같은 것도 막 능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화대혁명이 옛 것을 쳐부수는 것이 문화대혁명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예의고 뭐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저렇게 야만인 같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2008년쯤 되어서 거의 한 50여 년쯤이 지나면서 자, 정권이 바뀌고 세상도 또 바뀌어져. 그때만 해도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던 60년대만 해도요. 공자들을 전부 다 훼손하고 공자 이러고 얘는 예고 나발이고 없고 책도 못 보게 하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지. 세상에서 자기 나라의 공자를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예수가 자기 나라에서 자기 고향에서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공자도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던 거죠. 그러다가 2010년 고 무렵, 8년, 9년 요 무렵 되면서 지금 불과 한 15년, 16년 전쯤일 겁니다. 요때쯤 되면서 그냥 이렇게 공자를 이제 이렇게 떠받드는 이런 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그냥 다 그거 석상이고 그거 만들어져 있던 걸 다 깨부셔서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이죠. 다 깨 없애버리고. 자, 그랬던, 주공이, 하여튼 이렇게 주공은 예를 이렇게 충장했는데 그 주례라는 것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공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살살
아니다, 다른 이름 없는 학자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증거를 내놓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주공이 제대로 체계하에서 만들어 놓지 않았는 거 이런 것을 그 사람이 엮어서 이렇게 내놓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공이 위노공왈 이래서 이 노공이라는 것은요 자기 아들 백금에게 이거 맏아들이죠. 그러니까 맏아들이니까 백금이라고 하는데 금자는 사람 머리에 흉한 발자국을 남긴 새 금자예요. 자, 요 새 금자도 한번 보세요. 백금이라고. 자, 주공의 아들 이름이 백금이에요. 요거는 새 금자예요.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사람 인자이죠. 그럼 요거는 돼지의 머리에, 자, 요거는 흉할 흉자이죠. 해부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글자는. 자, 해부를 해보니까, 자, 요거는 사람 인자가 오고, 요거는 돼지의 머리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흉할 흉자예요. 그리고 요것만 있으면 요거는 발자국유라고 합니다. 발자국. 자, 우리 새 발자국, 뭐 사람 발자국도 있고 발자국유라고 하는 글자예요. 요거를 합치니까 요게 세금인데 요거 하나하나 요렇게 알아두고요. 근데 해부를 해보니까 사람 머리에 흉한 발자국을 남긴 세금 이러는 거죠. 자, 보세요. 독수리 같은 거 애기 잡아가려고 막 잡았어.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떨어뜨리기 하면 이 발자국이 핥혀있는 흉터가 남겠죠? 그래서 사람 머리, 돼지의 머리니까 사람 머리에 흉할 흉자이죠. 흉한 발자국유, 발자국을 남긴 새금입니다. 그래서 새금이 그러면은 요 사람 인자를 빼버리면 또 뭐가 되느냐 이 글자도 있죠. 요거 요렇게 합치면은 사람 인 빼버리고 산신리자가 됩니다. 요것만 있으면은요. 자, 머리에 흉한 발자국을 남긴 산신리가 돼요. 얘가 리자이기 때문에 또 얘가 들어가면은 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80%가 음은 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떠날리 또는 뭐 여기에 세추가 오면은요, 이별할 때 떠날리가 됩니다. 앞에 올 때는 누운 법칙이 일어나서 이가 되겠죠. 자, 산신이 새를 데리고 떠날리가 돼요. 자, 떠날리자이죠. 요거 앞에 이거 없고 이거 앞에 임금왕이 아니죠. 구술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임금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점을 떼고 온 구술옥이에요. 그래서 구술옥이 오면은 유리리자가 됩니다. 유리리. 자, 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백금이 되는 겁니다. 자, 위노공왈. 그래서 이 노공이 누구냐 하면은 백금, 주공의 아들인 백금이니까 노공 위에다가 저 백금이라고 써놓으면은 노공의 아들. 자, 주공이 이를 위자이죠. 자, 노공에게 일러 왈 말하기를 군자 불시기친하얀. 그래서 군자는 임금, 옛날에는 군자를 임금을 군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군자라는 개념이 공자 때부터 군자라는 개념이 꼭 왕족이나 뭐 귀족층만이 아니라 자, 제대로 학식이나 덕을 다 갖추고 있으면 이런 사람을 군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군자 불시, 베풀 시자예요. 우리 뭐 시설한다든지 뭐 이럴 때 베풀 시자를 쓰는데 여기에서는요, 베푼다, 그러니까 놓아버린다, 버린다 이런 뜻으로 왔어요. 베풀어서 뭐 시주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버린다 이런 뜻으로 베풀시가 왔어요. 군자가 그 친할치는 친척이죠. 군자가 그 친척을 베풀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버리지 않고 불사 대신으로, 그리고 대신으로 하여금, 대신으로 하여금 뭐냐 하면은요,
대신으로 하여금 뭘 아니 불자가 왜 앞에 왔냐 하면은 여기 군자는 그 친척도 버리지 않고 앞에서 친척을 버리지 않는 거가 왔는데 그 대신으로 하여금 아니다고 하지 않는 아니다고 왔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러면은 우리 임금이 알아주지 않고 간신들이 어쩌고 하는 한마디에 나를 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신하들이 그 임금에게 제대로 된 충성을 할 수 있겠어요? 저 임금은 줏대도 없고 뭐 뜻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어서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뭐 죽자고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자는 그 친척도 함부로 버려서는 나 몰라라. 뭐 나는 왕인데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친척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신하들에게 적당한 그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직업을 주어서 그것에서 자기 능력을 펼치게 해야지 되는데 내가 언제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이러면은 그 마음이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은 제가 20년이 다 돼 가는 여기에서 지난번에 여기 위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오래 계신다고 저보고 그래요. 학교에도 가면은요. 하나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20년이 되도록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강사들도 같이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몰라. 근데 나는 안 쫓겨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니까 안 쫓겨냈나? 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올해까지만 하면 내년에는 쫓겨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열심히가 좀 덜 될까요? 그래도 사과나무는 심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 친척을 버리지 않고 대신들로 하여금 아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나는 우리 임금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임금들은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을 밀어주지 너 아니야 하고 버릴 사람은 아니다. 이런 믿음. 자, 그러고 원호불이. 그래서 그렇게 내가 버림을 받을 거다 되면은 내 죽자고 할 필요 없으니까 나는 죽자고 했으면은 임금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원망할 거죠. 그래서 이 원호불이입니다. 자, 이렇게 원망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고구무대고즉 불기야. 그래서 자, 버릴 기자이죠. 포기 이럴 때 버릴 기자. 연고고 옛 구자이죠. 자, 옛 친구가 대고는요, 대고 있죠. 뒤에, 앞에 있는 연고고는 옛날의 친구인데, 뒤에 있는 고자는요, 허물고자 뜻으로 왔어요. 똑같은 고자인데, 뜻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는 우리 중마고우 이럴 때, 어릴 적 친구 이거예요. 어릴 적 친구가 대고 뒤에 있는 고자는요, 큰 허물이 앞에 없을무 있죠. 큰 잘못, 역적질을 한 아주 큰 잘못이 없은즉 불기야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사소한 잘못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성인도 자기 잘못은 모른다고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작은 실수는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니라 아주 큰 역적질을 하는 아주 그냥 살인을 했거나 이렇게 큰 잘못이 아니고는 그 어릴 적 친구를 버리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죠. 자, 무구비어 1인이니라 그래서 그리고는 1인 맨 뒤에 있는 1인부터 해석합니다. 한 사람 어조사어에게 이거죠. 한 사람에게 가출비 구할구 없을무 이 소리는요. 자, 한 사람이 많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 소리는 뭐냐 하면 특히 이런 말이죠. 이 한 사람만 내가 여기 알랑방구를 너무 끼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마음에 싹 들었어.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만
척척 고지 듣고 얘가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이 사람에게 여러 권한을 준다는 거죠. 자, 겸직을 하지 말고 우리 부총리는 겸직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부총리가 겸직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겸직을 하고 있지만, 자, 일거리 창출을 보더라도, 자, 이렇게 나누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고,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각자 무치라고 그러죠. 한 사람에게 모든 재주가 다 있지 않고, 이 사람에게 없는 재주가 이 사람에게 있고, 이 사람에게 없는 재주를 4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능력을 각자가 다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저기 박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셨다 그러는데 저는 수를 엄청 계산할 줄 모른다고 그랬죠. 우리 둘째가 저를 닮아서 이제 다른 국어 계통은 잘 하는데 수학을 초등학교부터요. 얘는 어쩌다가 100점 맞으면은 저 집이 5층에 살았는데 저 밑에서부터 벌써요. 애가 태도가 달라. 밑에서부터 엄마 부르는 엄마 이 소리가 벌써 이 뻐기는 거야. 나 100점 맞았어 이런. 그 정도로요. 수학 100점 맞는 게 그렇게 자랑할 만큼 얘도 수학 쪽이 잘한대더라고. 근데 또 큰애는 수학 쪽이 잘 빵빵 돌아가고. 그러면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 수학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문과 쪽은 좀 아닌 걸로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자, 한 사람에게 수학 잘하면은 국어 잘 못하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니는 수학 잘하니까 다 잘할 거야. 이러고 이 사람에게 다 갖추게 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오만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능력 못할 그거의 능력 맞는 사람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구함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자, 너는 이걸 잘하니까 저것도 잘할 거야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공이 다시요. 이를 위자입니다. 일러. 말씀언이 없으면은 밥통 위자예요. 주공이 일러 말하기를, 이르기를, 노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군자 불시 기친하양. 그래서 군자는 그 친척을 베푼다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자, 불사 대신으로 신하들로 하여금 내가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우리 임금은 내가 좋은 안을 내도 그냥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 내가 그래서 내 말을 무시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돼. 그리하여서 원호분리, 원망 듣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얘 친구가 무대고 큰 허물이 없는 즉, 곧즉은 그런 즉이죠. 불기야, 버리지 말아야 한다. 작은 실수는 그냥 그렇게 넘길 줄도 알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넘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무구비어 일인이니라. 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구하지는 말아야 한다. 같이요. 시작.